어느 날 엄마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잠시 후 어린이집에 가까워지자 아이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울지 마. 자꾸 울면 호랑이 나타난다. 울지 마. 저기 선생님 오신다. 어서 뚝. 울지 마. 엄마가 곶감 줄게. 알았어. 엄마가 마이땡 줄게. 어서 뚝. 그래도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이번에는 말랑카땡을 하나 까서 우는 아이 입안에 넣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무릎에서 채널의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을 각색하여 아이들의 등원 상황을 재현해 보았어요. 전래동화 속에는 곶감이 있었다면 요즘은 마이땡, 말랑카땡, 하리땡 등과 같은 사탕과 젤리가 맛의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생활 습관 및 건강을 해치는 사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두고 아이와 엄마 아빠가 실랑이를 벌이는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까지 챙겨야 하는 엄마 아빠는 마음이 급해져요. 또 어린이집 차량 시간에 맞춰 아이를 태우려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급하고요. 그러나 아이는 더 자고 싶고 엄마 아빠랑 집에 있고 싶고 어린이집 적응 전이라면 더욱더 크게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죠.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아이의 마음도 읽어주고 달래도 보고 때로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 엄마 아빠의 비장의 무기 사탕을 아이들의 입과 주머니 속에 넣어주세요. 급한 대로 일단 아이가 등원을 했으니 안도의 숨을 쉬고 돌아서는 엄마 아빠를 보며 예전에 제 경험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더욱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 사탕 한 개가 주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선 기본생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영유아기 아이들은 인지적인 행동보다 습관적인 행동들을 하는 시기이므로 일상 속 습관화가 중요해요. 오늘 사탕을 입에 물고 등원을 했다면 내일도 사탕 하나를 입에 물어야 등원이 수월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사탕 하나로 시작한 것이 2개, 3개, 나중에는 봉지까지 쥐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훗날 엄마 아빠가 아차 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자 할 때는 처음 등원 문제로 실랑이 할 때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 섣불리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지 마세요. 사탕 대신 사랑아, 엄마 아빠랑 더 있고 싶지?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고 사랑이는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야.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엄마 아빠랑 놀이터에 갈까? 어린이집에 가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거야. 우리 사랑이 화이팅! 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아이가 운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뭉클하시겠지만 단호한 태도로 아이에게 등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세요. 건강 면에서도 사탕이 주는 위험 요소는 커요. 첫째, 아이의 충치예요.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의 종류는 많으나 락토바실러스와 뮤탄스균이 주 원인균이에요. 그중 뮤탄스균은 전염성 세균으로 구강 속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충치의 초기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탕 속 당분이 뮤탄스균의 먹이가 될 수 있으니 아이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당분관리도 신경 써야겠죠? 둘째, 당분이에요.
어른에 비해 단맛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단맛은 강한 유혹이에요. 대부분의 사탕은 100%의 정제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분의 흡수량과 흡수 비율이 다른 음식에 비해 높아요. 그로 인해 적은 양으로도 과잉 섭취를 하게 되고요. 어린 연령대부터 단맛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단맛을 선호하는 식습관을 갖게 되고 소화, 비만, 지방간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초래해요. 또 미국 조지아주 신경과학 연구팀에 의하면 당분의 섭취가 뇌세포의 성장과 가소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요. 특히 공간기억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한 당분 조절 꼭 필요하겠죠? 셋째, 색소예요. 형형색색의 사탕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탕의 알록달록한 색을 내는 색소 중 타르 색소는 천식,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와 같은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줘요. 또한 뇌의 전두엽을 손상시켜 기억력과 사고력에 영향을 줘요.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제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참고로 2020년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은 전체 식품의 200여 개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들의 간식과 기호식품 선택 시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좋겠죠? 아이의 기본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사탕,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접하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늦게 먹게 하는 것이 좋아요. 양육 시 보상이나 칭찬의 방법으로 사탕이나 젤리를 사용하는 대신 엄마 아빠의 따스한 격려와 포옹, 스킨십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이와 마트에 나가 사탕 대신 제철 과일을 사 먹으며 달콤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녀의 육아와 교육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의 경험과 여러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